다음은 2번이야, 2번. 가족 가와 나의 유전병 기억에 대한 자료다. 자, 기억은 대립유전자 라지 T와 자, 스몰 T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라지 T는 스몰 T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자,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라지 T가 정상이다, 유전병이다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너희가 가계도를 보고 찾아줘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기를 보면은 가와 나에서 모든 가족의 핵형은 다 자, 핵형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니네 문제 풀 때 핵형이란 말 하면 이게 염색체수가 정상이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전부 46개란 얘기지. 전부 46개인 사람들이란 얘기인 거고, 자, 그 다음에 1과 2에 체세포 하나당 스몰 t의 개수가 같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번인 사람이 스몰 t를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1번도 스몰 t를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고, 2번이 2개 갖고 있으면 얘도 2개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그럼 예를 들어서 DNA 상대량이 똑같은데 표현형이 달라, 지금. 그지? 그럼 내가 이거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유전자의 개수가 같은데 표현형이 다르면 이거 무조건 반성유전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이거 생각을 해봐.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어가지고 그러면 1번인 사람이 스몰 t를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그럼 2번인 사람도 스몰 하나 갖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 그러면 자, 유전자형이 같은데 표현형이 다를 수가 없다 이거지. 둘 다 유전병이든지 둘 다 정상이든지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란 얘기인 거야. 지금 그게 알려주는 게 바로 반성유전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은 반성유전이면 얘는 XX고 얘는 XY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는 스몰 t가 하나라면 얘도 하나인 거고 얘는 이렇게 있는 거. 그래서 결국 얘는 이형접합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얘 스몰 t 하나고 얘도 스몰 t 하나잖아. 반성유전하면. 그러면 이형접합인데 그때 나타나는 표현형이 뭐라 그랬어? 우성이라 그랬지. 이형접합일 때. 그럼 결국 여기서 라지 t가 우성인 거니까 즉 정상이 우성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라지 t 유전자는 정상 유전자인 거고 스몰 t가 유전병 유전자인 거지. 이렇게. 유전병 기억을 나타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유전자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이 사람들 찾는 거. 자, 여기 남자야. 그러면은 X 스몰 t Y 이렇게 돼야지.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 봐라. 이 1번은 우선 이 밑에 보기 뭐 남은 거 있나?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 자, 3번의 경우에는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이 됐대. 난자 A와 정자 B가 수정이 돼서 태어났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자, 무슨 얘기냐? 그럼 이 두 부모가 얘는 난자 A를 만들고 얘는 정자 B를 만들 텐데 난자와 정자가 만들어져 각각 여기서도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났고 여기서도 비분리가 한 번 일어나서 만들어진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3번이 태어난 거야. 그럼 생각해봐. 비분리가 일어나면 아까 얘기했듯이 얘 핵형이 정상이니까 이 2n이거든? 그러면은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둘 다 비분리가 한 번씩 일어났으니까 하나는 n 플러스 1이고 하나는 n 마이너스 1이어서 둘이 만났을 때 결국 2n인 자손이 태어났다는 얘기지. 그러면 한 개 더 많은 거가 난자인지 정자인지, 한 개 더 적은 게 난자인지 정자인지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봐라. 얘는 3번의 경우에 정상이니까, 남자니까 우리가 유전자형을 쓰면 얘는 정상 유전자를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부모는 정상이었겠지? 당연히 여기가 T, Y 이렇게 되겠지. 그지? 여기는 그러면은 유전병을 앓고 있는 엄마니까는 이렇게 두 개가 있어야 되거든? 자, 그럼 봐라. 아까 이제 n 플러스 1과 n 마이너스 만났다 그랬어. 그러면 지금 x를, 자, 봐라. 원래 정상적인 경우라면 y는 아빠한테 받고 x는 엄마한테 받아야 되는 건데 라지 t를 갖고 있으니까 엄마한테 못 받은 거지. 즉 엄마의 난자가 n 마이너스 1인 거야. 아빠의 정자가 n 플러스 1인 거야. 그래서 엄마는 22개의 성염색체 안 준 겁니다. 그리고 아빠는
22개에다 성염색체를 XY를 다 준 거지, 다. 그래서 얘네 둘이 만나면 44개의 XY, 즉 정상적인 이렇게 자녀가 태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럼 아빠의 정자가 XY를 모두 갖는 거지. 그럼 아까도 얘기했죠. 정자가 XY를 모두 가지려면 아빠가 생식세포 만들 때는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거라고.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된 거다. 자, 엄마의 경우에는 요거는 어때? 이건 뭐 1분열 때 비분리가 되고 2분열 때 비분리돼도 상관없이 만들어질 수 있어. 요게 중요한 거야. 그럼 일단 우리 문제를 한번 봐보자. 자, 기억은 우성형질이냐? 여기 얘기했지. 기억은 열성형질이다라는 거 찾았어, 우리가. 그지?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A에는 성염색, 그치? 난자 A에는 성염색체가 지금 없다라는 것도 우리 찾았잖아. 니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디귿이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자, 그럼 정자 B가 만들어질 때는 언제 비분리 일어났어? 1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 거라고. 그래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답이 뭐 5번. 여기서 물론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요런 거. 아, 정자가 XY를 가지려면 무조건 1분열 때 비분리가 돼야 되는구나. 요런 내용도 꼭 기억하라는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또 예제.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거기는 한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서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25페이지에 보면 9번이라고 돼 있는 거 있어. 9번. 25페이지에 9번. 자, 요것도 선생님이 시간을 줘. 요건 시간을 좀 많이 줄게. 한 3, 4분 정도. 최소 3, 4분 정도는 걸리니까 요것도 선생님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풀어보십시오. 오케이? 되게 어려울 거야. 응? 되게 어려울 거라서. 자, 한번 봐보자. 지금 잘 보세요. 요 문제만 따로 풀이 영상을 선생님이 거기다 올려놨거든. 니네 이거 프린트 뽑는다고 거기 클래스룸 들어갔었잖아. 그 클래스룸에 선생님이 영상 올려놨어. 이 문제만 따로.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더 뭐 이따 수업 끝나고 나서 바로 봐도 되고요. 자, 일단 한번 봐볼게. 지금 문제를 읽어보면은 가와 나는 각각 어떤 남자와 여자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을 표는 세포 A부터 E까지의 총 염색체수와 X 염색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자, 감수 1분열. 자, 이 그림에서 선생님이 그려준 그림하고는 좀 다르지? 선생님 그림 여기다 이제 하나 더 그린 거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요 단계는 DNA가 복제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가의 경우에 여기서 감수 1분열이 끝날 때 7번 염색체가 비분리 됐대. 그지?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비분리 된 거지. 그리고 2분열 때는 뭐 여기선지는 모르지만은 성염색체가 한번 비분리가 됐대. 그러니까 비분리가 선생님이 설명한 건 한 번 일어나는 것만 설명했지만 총 2번이 일어나는 거야. 요거 그냥 응용한 겁니다. 성염색체가 비분리 된 거야. 성염색체가.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는 자, 마찬가지로 감수 1분열에서 21번 염색체가 비분리가 됐대. 그리고 마찬가지로 2분열 때 또 성염색체가 이렇게 또 비분리가 됐대. 자, 그럼 여기 보면 1, 2, 3, 4, 5가 표시되어 있잖아. 그럼 그 1, 2, 3, 4, 5가 A, B, C, D 중에 누구겠냐 이제 우리가 찾아줘야지만 이 문제의 답이 해결이 돼요. 봐봐. 그러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분열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자, 얘는 참고로 그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얘기하자면 정자는 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식세포 분열 생각하면 되는데 난자는 조금 달라. 자, 참고로 얘네가 DNA 복제된 게 얘라 그랬잖아. 이 DNA 복제된 애들을 자, 정자가 만들어질 때는 얘를 정원세포라고 불러. 정원세포. 근데 정원세포가 세포분열 감수 1분열이 끝나서 만들어진 얘네들을 정모세포라고 불러. 정모세포. 아니다. 얘도 정모군. 얘가 정원세포고 DNA 복제가 끝난 애를 정모세포라 부르고 감수 1분열이 끝난 애도 정모세포라 부르거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하려고 얘는 제1 정모세포다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제2 정모세포다 이렇게 얘기해. 그 다음에 감수 2분열까지 끝나서 만들어진 애들을 우리가 정세포라고 하는 거야. 그 정세포가 그냥 자라면 정자가 되는 거야. 참고로 정세포하고 정자는 염색체 수라든가 이런 게 다 똑같아. 그 다음에 난자도 마찬가지야.
처음에 DNA 복제되기 전 녀석을 난원세포라고 하고 걔가 DNA가 복제가 되면 얘를 난모세포라고 불러. 난모세포. 그 다음에 감수 1분열이 이제 끝나잖아. 그럼 똑같이 얘도 난모세포인데 얘는 지금 정자와 달리 하나는 크게, 하나는 좀 작게 이렇게 조금 불균등하게 이렇게 분열이 되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우리가 똑같이 난모세포라고 부르는데 구분하려고 얘를 제1 난모세포, 얘는 제2 난모세포 이렇게 불러. 그럼 얘는 뭐냐? 얘는 극체라고 불러. 극체. 그러면 이제 감수 2분열이 끝나잖아. 그러면 그 난모세포에서 요 녀석이 난세포가 되는 거야. 난세포. 그러면 이제 걔가 자라서 난자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 조그마한 요 세 개는 또 묶어서 또 극체라 그래, 얘네들. 여기도 극체가 있고 여기도 극체가 있으니까 얘는 제1극체, 얘는 제2극체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극체라고 하는 애들은 나중에 이 난세포가 난자가 되면 이 표면에 붙어 있다가 퇴화돼서 그냥 사라집니다. 사라지는데 뭐 염색체 구성이나 이런 건 아까 우리 그 감수분열 비분리 할 때 똑같아. 이름만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일단 정자가 만들어질 때 생각을 해보자고. 이때는 뭐 얘나 염색체 수는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은 얘는 46개란 말이야. 정상적으로 감수 1분열을 하면은 염색체가 반으로 줄어들면 23개씩을 가져야 돼. 총 개수가. 나눠서 쓰면 이렇게 되겠지. 상염색체 22개에다가 성염색체를 X 또는 Y를 가져야 돼. 뭐 얘가 X를 가진다 그러면 얘는 Y를 이렇게 갖겠지. 그러면 2분열이 끝나면 똑같이 22 플러스 X, 22 플러스 X 이렇게 갖는단 말이야. 22 플러스 Y. 그냥 다리가 2개였던 게 하나만 되는 것 뿐이야. 그림은 앞에 그렸던 거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분열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비분리가 일어나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1분열 때 7번 염색체, 즉 상염색체가 비분리가 된대요. 그러면 요 상염색체 수가 만약에 비분리가 돼서 1로 간다고 할 수도 있고 1로 간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총 개수만 써볼게. 총 개수만. 그러면 원래는 23개여야 되는 애가 7번 염색체가 하나하나 나눠줘야 되는데 2개가 다 1로 갔다고 하면 얘는 총 개수가 24개가 되고 얘는 22개가 되지. 아니면 반대로 얘가 22개가 되고 24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치? 그럼 여기다 따로 쓰면 24개에 X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수 있고 또는 24개에 Y가 하나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그치? 아니면 왜냐면 우리가 요 1번만 지금 생각하자 이거지. 아니면은 22개의 X가 하나 있지. 왜냐면 상염색체만 비분리되니까 X, Y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거든. 그러면 22개의 X가 하나 있거나 22개의 Y가 하나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럼 자 여기를 봐봐. 자 여기 표에 보면은 총 염색체 수고요. 그 안에 X가 하나 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요 4개 중에 하나가 여기에 해당되는 애란 말이지. 그지? 이런 식이야. 일단 써놓고 좀 이따 갈게. 그 다음에 일단 얘 난자를 또 보자. 얘 난자도 마찬가지. 근데 난자는 얘보단 좀 경우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에 X가 2개인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21번이 비분리가 되면 이건 상염색체니까. 근데 24개이면서 얘는 22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2개이면서 24개가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이제 얘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니. 근데 24개든 22개든 성염색체는 분리가 됐어. 근데 여성은 X가 2개, 여기 안에는 24개든 22개는 무조건 X가 하나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지. 무조건 X가 하나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은 24개 안에 X가 하나 포함되어 있고 22개여도 X가 하나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그림에서 보면 22개의 X가 하나 포함되어 그러니까 A하고 C 중에 하나가 얘란 얘기야. 2란 얘기야. 그죠? 그럼 봐봐. 만약에 얘가 24개이면서 X 하나 포함하는 애다. 그죠? 이제 우리 5번을 찾아야 되거든? 그럼 이제 거꾸로 얘 갖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고 22개이면서 뭐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때
이분열 때 이제 성염색체가 비분리가 되니까 여성은 무조건 X가 비분리 되는 거잖아. 그럼 만약에 비분리가 여기서 될 수도 있고 여기서 될 수도 있다 하자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일단 된다고 하자고. 그러면 24개 안에 X가 들어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되거든. 23 플러스 X가 되는 거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됐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그대로 있으면서 X가 2개가 되겠지. 그지? 그게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돼서 여기로 갔다고 하면 그 비분리 된 게. 그럼 25개이면서 X가 2개가 되겠지. 아니면 얘가 만약에 2개이면서 X 하나 포함 안 하면 이렇게 쓰거든. 그럼 만약에 그때 또 여기서 비분리가 돼서 그게 1로 갔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21개에 X가 2개니까 23개이면서 X가 2개. 얘는 25개이면서 X가 2개. 얘는 23개이면서 X가 이 둘 중에 하나. 그럼 만약에 그게 1로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지?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 얘가 얘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경우에 지금 비분리돼서 욜로 가는 경우를 얘기한 거니까 이 경우는 이거에 반대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돼버리는 거지. 이렇게. 그치? 만약에 24개의 X가 하나 있었는데 그러니까 23 플러스 X였는데 X가 비분리 1로 간다 그러면 얘는 얘가 될 거고 얘는 그냥 23개인 애가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1로 간다면 얘는 이게 되는 거지. 23개이면서 X가 존재하지 않는. 그럼 만약에 얘가 1로 간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 얘가 이거여가지고 21 플러스 X였는데 X가 1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21개에 X가 2개가 되고 여기는 그냥 21개만 있고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결국 5번은 요 중에 하나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D를 봐봐. 총 염색체가 25개이면서 X 염색체가 없는 경우는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25 더하기 0개는 이쪽에서만 나오는 거야. 이쪽에서만. 그러면 얘하고 얘 중에 누구겠냐 이거지. 그리고 내가 아까 얘기했지? 성염색체가 비분리되는 게 꼭 X만 비분리되는 거라 생각하지 말라고. 그래서 종합하면 이렇게 돼요. 미리 시간을 좀 단축합시다. 얘가 총 24개인데 23 플러스 예를 들어서 Y라고 하자고. 그럼 여기는 21 플러스 X 이렇게 갔다고 하자고. 그래서 얘는 총 24개고 얘는 총 22개인 거지. 근데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Y에서 비분리가 해서 Y가 1로 다 갔다고 하자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면 23 플러스 Y가 2개 이렇게 돼. 그래서 총 개수는 25개이면서 Y만 2개니까 X가 없는 얘가 나오는 거야. 얘가 3이야. 얘가 3. 그러면은 지금 1번의 경우가 총 24개이면서 X가 없는 경우가 돼야 되는 거지. 얘가 되는 거. 얘가 1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도 결정이 돼요. 그럼 얘는 21 플러스 X니까 여기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거든. 여기서 비분리가 일어났으니까. 그럼 얘는 총 이렇게 돼서 22개이면서 X 하나를 포함하는 얘가 되는 겁니다. 4가. 그럼 아까 우리가 2는 A하고 C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가 무조건 2가 되는 거야. 이게 찾는 게 되게 어려워. 처음에 잘 안 돼. 그럼 얘가 보나마나 5가 돼야 되는 애인 거지. 그러면 보나마나 5가 되려면 X가 2개 있으려면 아까 뭐였지? 요거 아니면 요거잖아? 그지? 요거 아니면 요거가 되는 건데 요 개수가 그럼 이제 얼마냐? 자, 그러면 지금 2가 요거잖아. 총 24개이면서 X 하나 갖고 있는 거. 그지? 그러니까 23 플러스 X 이렇게 쓰거든? 그러면 얘는 우리 뭐가 된 거지? 얘는? 이쪽은? 22개이니까 21 플러스의 X 하나 이렇게. 그래서 총 22개인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비분리가 해서 이 X가 비분리돼서 1로 다 갔다 그러면
21개, x가 2개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결국 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억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23이 돼요. 이게 내용이 좀 복잡하지. 이해가 좀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요거 나중에 풀영상을 차근차근 한번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거야. 자, 그럼 문제를 다 푼 거야. 자, 기억은 25가 아니라 23이라고 그랬고요. 그지?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서 그래, 이게. 그 다음에 니은 3의 y의 염색체수는, 자, 여기 봐봐. 여기 써놨지? y 염색체수 몇 개가 된다? 2개가 된다.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 4에는 7번 염색체가 있냐? 예? 자, 봐봐. 아까 여기서 7번 염색체가 1로 간 거야. 여기가 23개가 된 거잖아. 여긴 7번 염색체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또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으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7번 염색체가 안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디귿도 X. 그래서 답은 답은 2번, 이제 니은이 되겠다만. 그지? 그러니까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거를 찾는 게 가장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 근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돼요.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차근차근 연습을, 그림을 그려가면서 처음에는 이렇게 차근차근 오래 걸리더라도 해보면 나중에는 선생님보다 더 아마 빠르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뒤에 나오는 그 문제들 있어. 우리 27페이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은 선생님이 오늘이나 내일까지 해설지를 그 클래스룸에 올려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운받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문제에 대한 풀이 영상도 따로 요거만 찍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면 일단 또 선생님이 이제 준비하라고 했던 프린트 있지? 자, 걔를 보도록 합시다. 자, 거기에다가 이제 염색체 비분리 문제만 선생님이 토탈 6문제를 넣어놨어요. 6문제. 자, 요거 2문제씩 나눠서 할 테니까는, 자, 일단 1번하고 2번을 또 좀 한 번만 해보십시오. 1번하고 2번. 또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는 동안 너희는 풀어보십시오. 자, 1번부터 보자. 1번. 자, 그림 가와 나는, 자, 요거야 지금. 그림 이게 가고 나야. 그래서 가와 나는 정자 형성 과정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나는 모습을 다는, 자, 가와 나의 제1 정모세포에 표시된 이가 염색체 유전자 배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쪽에는 요 2개 지금 상동 염색체 내가 그려놨잖아. 여기에는 라지 A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스몰 A가 이렇게, 이런 상황이란 얘기인 거야. 다만 이제 이 앞에 그림이 지금 생략이 돼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하나씩 있던 애들이 DNA 복제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래서 지금 얘는 그림을 보면은 감수 지금 1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거지. 그럼 여기다 니네 똑같이 유전자 표시하면 돼. 원래 이 하얀색에는 A가 있고 분홍색에는 스몰 A가 있는데 일로 2개가 다 갔으니까 여기 라지 A가 있고 여기 스몰 A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자, 염색 분체끼는 어차피 똑같아. 여기가 A면 여기도 A인 거야. 그럼 이게 분리가 돼서 각각 나눠진 거니까 여기 A, 스몰 A 이렇게. 요런 이제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 여기 지금 A와 스몰 A가 있었는데 얘는 1분열은 정상적으로 분리가 됐어. 그리고 바로 2분열 때 여기서 비분리가 된 거지. 그러면은 얘는 둘 다 A를 갖고 있었고 얘는 둘 다 스몰 A 갖고 있었는데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돼서 스몰 A만 이렇게 하나씩 갖는 애가 만들어진 반면에 얘는 비분리가 된 게 여기로 다 간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 A 하나 이렇게 가져야 되는데 라지 A를 2개를 다 가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단, 항상 이게 문제 뒤에 단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그림에서 나타난 염색체 비분리 외에 다른 돌연변이나 교차라는 건 일어나지 않았다. 자, 가에서는, 자, 우리가 감수 1분열 때 비분리되는 거는, 자, 얘랑 서로 상동 염색체인 거잖아.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돼야 되는 분리가 안 됐잖아. 그래서 감수 1분열에서 비분리되는 거는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되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 다음에 2분열 때는 사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건데 그게 분리가 안 되잖아. 2분열 때 비분리되는 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 그래서 일단 기억. 가에서는 감수 1분열 시
상동 염색체가 비분리되었다.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염색체 수가 정상인 정자가 만들어지냐? 그렇지.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림에 2개만 그려줄 때 2개만 생각하면 안 돼. 나머지 사람인 경우에 44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정상적으로 분리되는 거야. 그러면 22개, 22개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럼 얘까지 포함해서 23개고 여기도 23개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20 이렇게 쓰는 거. 그러면 얘는 23개, 23개. 근데 얘는 24개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거, 여기선 정상적인 게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에서는 염색체 수가 정상인 정자가 만들어진다. 니은 맞는 말이 되고, 디귿. 나에서는 라지 A와 스몰 a를 모두 가진 정자가 만들어지니 똑같이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거지만 얘는 라지 A와 스몰 a 모두 같지만 얘는 2분열 때 비분리됐기 때문에 라지 A만 2개를 갖는 거죠. 그래서 디귿은 일단 틀렸다. 그래서 기억 니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번. 자, 똑같은 그림들 사이 옆으로 뉘어놓은 거라 보면 되고요. 2번 문제는 1번 문제랑 비교하자면 1번은 요게 없는 거지, 요게.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지만 요걸 뭐라고 한다고? 정원세포라고 하는 거고, 그게 DNA가 복제된 얘를 제1정모세포라고 한다 그랬고, 그게 감수 1분열이 끝나면 제2정모세포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 1번 그림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제1정모세포인 거고, 얘네들이 제2정모세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감수 분열이 생식세포 분열이 완전히 끝나면 얘네들은 정세포라고 한다 그랬고, 걔네들이 자라서 정자가 된다고요. 정자가. 그지? 그리고 내가 정세포하고 정자는 뭐 염색체 수나 이런 게 다 그냥 똑같다. 근데 보면은 지금 쭉 이 과정을 보면은 자, 요런 정자들이 만들어졌어. 보니까는 염색체 수가 정상인 것도 있고, 하나 많은 것도 있고, 하나 적은 것도 있어. 니네 사실은 이제 숙달이 되면 요거만 보고 언제 비분리가 일어나는지 알 수 있어야 돼. 일단 얘를 봐봐, 얘. 2분열 때 비분리가 됐더니 정상적인 생식세포 만들어지고, 하나 많은 애 만들어지고, 하나 적은 애 만들어졌지. 딱 이 그림만 보고 2분열이 일어날 때, 요때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라는 거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어느 쪽에서? 여기서 일어난 건 여기서 비분리가 돼서 일로 다 간 거지. 그래서 얘는 하나가 많아진 거야.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하고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자. 기억, 구간 2에, 그렇지. 염색체 비분리 일어났죠. 그죠? 기억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니은에다 별표하세요. 니네 비분리 문제에서 많이 묻는 것 중에 하나가 DNA 상대량이 2배냐라는 거 무지하게 나오거든?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다만 DNA 상대량은 우리 그 그림에 보이는 염색 분체수라고 생각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그냥 비례하는 거지 꼭 같은 건 아니거든. 무슨 얘기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얘랑 보면은, 자, 염색 분체가 지금 4개가 보이니까 DNA 상대량 4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얘는 그림만 놓고 보면 얘도 4가 되는 거거든. 그런데 얘는 정상적인 애니까 얘는 44개가 있는 애고, 얘는 여기 이거 말고 22개가 있는 애야. 그러니까 사실은 얘랑 비교하면 정상적인 거에 1개가 많은 거거든. 염색체가 1개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염색체가 1개가 많은데 그게 2배가 될 수가 없어. 2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 무조건 그 양이 2배야, 전체 양이 2배여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랑 비교하면 전체 양이 2배가 안 돼요. 그지? 뭐 얘랑 비교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결론은 그거야. 비분리 문제가 나올 때 DNA 상대량이 2배다라는 말은 이거 무조건 틀린 말이라고 그냥 생각하면 돼. 염색체 수가 1개 더 많거나 1개 더 적은 거기 때문에 그 전체 DNA 양은 2배가 될 수 없다. 하나가 더 많거나 하나가 더 적은 거니까. 그래서 일단 니은은 무조건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자 C래. 자, 여기 봐봐. 정자 C면 누구지 지금? 내가 표시 안 했네. 얘구나, 얘. 얘가 정자 C래. 그럼 얘가 n+1인데,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거래. 그러니까 얘는 1개가 더 많은데 이 1개가 더 많은 게 상염색체란 말이야. 근데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상염색체 수는 똑같고 성염색체가 3개인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자가 다른 정상적인 난자를 만난다 하더라도 얘가 한 개가 더 많은 애가 되는 거지 성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애가 태어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디귿,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태어날 수 있다면 무조건 틀린 말이 됩니다. N이 무조건 틀린 말이 돼. 그래서 여기서는 1번만 기억만 맞는 말이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조금 어렵거든요. 자, 요 3번 한번 또 풀어보시죠. 3번. 2번의 디귿이 뭐냐면 2번에 보면은 C 정자가 있잖아. 얘가 지금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잖아. 그럼 얘가 하나 더 많은 거야, 정자가. 그지? 염색체 수가.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은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돼 있거든. 그러니까 얘는 그리자면 이거지. n 플러스 1이니까 총 개수가 24개거든. 그럼 우리가 원래 23개일 때는 22 플러스 x 또는 y란 말이야. 정자가. 정상적인 정자가. 근데 얘는 비분리가 아니라서 하나가 더 늘어난 거잖아. 근데 그 비분리가 된 게 상염색체가 비분리라고요. 그러니까 상염색체가 하나가 더 많은 거야. 이렇게. 정상적인 애에 비해서. 그러면 이 정자가 정상적인 난자랑 만나봐야 절대로 XX이거나 XY지, 클라인펠터려면 XXY가 돼야 되거든. 절대로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클라인펠터가. 그러니까 문제에서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성염색체 비분리다 그러면 될 수 있어. 근데 상염색체 비분리니까 이 정자는 한 개가 더 많은데 상염색체가 하나 더 많은 거다. 그래서 얘는 이런 자녀가 태어나겠지. 45개이면서 XX를 갖거나 XY를 갖거나. 그러니까 클라인펠터가 되려면 이게 3개여야 되는데 이게 2개잖아. 어쨌든 얘는. 그래서 클라인펠터는 태어날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3번 문제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 자, 이렇게 설명 놓치면 바로바로 설명 채팅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찍고 있으니까 또 요거 나중에 다시 한번 봐도 되고. 자, 일단 3번 문제를 봐볼게. 어떤 유전병에 대한 자료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림 그려놨죠. 자, 이 유전병은 여기 보세요. 정상 유전자 A와 유전병 유전자 A'에 의해서 결정이 되면서 A는 A'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거 알려졌네, 우열관계는. 정상이 유전병에 대해서 우성이다. 그 다음에 그림은 이 유전병에 대한 가계도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디귿, 리을, 미음인 사람의 염색체 수와 유전병 유전자 A'의 상대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요게 중요하다 그랬잖아. 단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단. 리을이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만 부모의 생식세포 형성 과정에서 그러니까 얘가 태어날 때 이 부모들이 생식세포 만들 비분리가 일어난 결과 얘가 태어난 거야. 그지? 그거 잘 봐야 돼. 자, 그럼 일단 우열관계는 알아요. 그지? 그럼 이제 이 유전병 유전자나 정상 유전자가 반성 유전인지 아닌지를 파악해야 되거든. 요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자, 지금 보면은 디귿하고 미음은 염색체수 뭐 정상이고 얘는 하나가 적긴 해. 근데 아무튼 자, A'의 상대량이 리을하고 미음을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 디귿 같은 경우 봐. A'이 하나야.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상염색체 유전이면 A가 하나가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A가 우성이라 했는데 얘는 정상이 나타나야지. 근데 지금 유전병이잖아. 따라서 뭐다? 그러니까 요거 통해 확인하는 거야. 상염색체 유전이면 A'이 하나니까 나머지 A가 하나가 무조건 있는 거거든. 그러면은 얘는 정상이어야 되는데 지금 유전병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반성 유전이구나. 그러니까 이 A나 A'이 X염색체 위에 있는 거지.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는 X 위에 A' 유전자가 딱 있으니까 얘는 유전병이 나타나는 거지. 그럼 이제 반성 유전인 거 찾았어. 그럼 미음의 경우에는 A'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XY고 여기에 A 이렇게 갖고 있다는 얘기지. 자, 이 부모도 마찬가지. 니은 아빠니까 X, A 하나 갖고 있다는 얘기고. 맞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봐라.
리을 빼고 나머지 사람은 정상적으로 태어난 거니까 지금 디귿의 x는 엄마한테 받는 거잖아. 그럼 이 엄마가 A'을 하나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엄마도 지금 정상이 나타나니까 엄마 나머지 x에는 A 유전자 갖고 있다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리을은 염색체수가 45개거든? 그럼 무슨 얘기겠냐? 야, 지금 이게 반성 유전하는 거고 염색체수가 45개면 얘 x가 하나란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x가 하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있는 유전자에서 형질이 바로 나타나. 유전병이지. 그러면은 x를 하나를 갖고 있는데 A'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왜냐면은 선생님 x는 2개고 다른 게 하나 적은 거일 수도 있지 않겠냐. 그러면 만약에 상염색체가 부족하고 x는 2개라고 해봐라. 그럼 얘가 유전병이려면 A' 2개여야 되거든. 뭐 그래도 상관은 없겠다. 그래도 상관없어. x가 2개이고 상염색체가 하나 부족할 수도 있고 혹은 뭐야 x가 하나고 상염색체는 정상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게 뭐 x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이 경우가 됐건 이 경우가 됐건 A'은 아빠한테 받을 수는 없다는 얘기지. 아빠는 A만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A'은 2개를 갖던 하나를 갖던 뭐야? 엄마한테 받는 거지, 엄마한테. 그지? 엄마한테 받는 거야. 자, 그런데 거기 보면 또 리을에 이렇게 돼 있잖아. A' 하나 갖는다고. 그러면 결국 요거는 아니란 얘기죠. 그럼 결국 얘란 얘기야. 자, 그러면 결국 무슨 얘기냐? 엄마한테는 A' 하나 정상적으로 받은 거고 아빠한테 받아야 되는 걸 못 받은 거지. 그러니까 n-1려면 n하고 n-1이 만나야지만 하나로 부족한 자녀가 태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n개를 정상적으로 받았는데 그 n개 안에 x가 들어있는 거고 아빠한테는 그러면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를 가 만들어진 거지. 즉 아빠한테서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아빠한테서. 자, 그럼 일단 보기를 봐볼게. 기억. A'은 X염색체 위에 있다. 맞지? 우리 찾았지. 니은. 자, 기억과 리을. 자, 기억과 리을의 A'의 상대량. 자, 여기 기억에도 A'이 하나가 있고 리을도 A'이 하나가 있으니까 A'에 대한 상대량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말이 되는 거고. 자, 디귿 때문에 그런 거야, 디귿. 방금 누구한테? 아빠한테 비분리가 일어나서 아빠가 성염색체가 없는 정자를 물려줬다고. 아빠의 정자가 n-1이라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엄마한테밖에 못 받으니까. 그럼 엄마한테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지. 그렇지. 그래서 디귿 틀렸다. 비분리 현상은 난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자 형성 과정에서 일어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또 마찬가지 좀 쉬었다가 합시다. 쉬었다가 지금 55분쯤 된 것 같으니까 57분이구나. 3시 7분에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3시 7분에. 그렇지. 이거 내가 아까 채팅을 못 봤는데 리을 2개 못 갖는 거야? 그렇지? 이것 때문에 여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이제 아니라고 내가 아까 X 해줬지. 이거 채팅을 못 봤네. 오케이. 잠깐 쉬었다 합시다. 자, 그 4번 해보자.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그림은 어떤 남자에서 세포 가로부터 생식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가에서는 그지? 지금 요게 가다. 그지? 요게 가. 성염색체 한 쌍과 상염색체 한 쌍씩만 나타냈으며 나에서 라는 2로부터 형성된 세포이다. 생식세포 형성 과정 중에서 비분리가 1회 일어났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은 지금 얘하고 얘는 크기가 다르지? 이 크기가 다르면 무조건 X, Y입니다. 그래서 큰 거가 X염색체고 작은 거가 Y염색체야. 그래서 요게 2개가 지금 성염색체란 얘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2개가 지금 상염색체 한 쌍이 되어 있는 거지. 그럼 우리 알다시피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면 요 2개 중에 하나가 일로 가고 나머지 하나 일로 가고 또 얘도 이 2개 중에 하나가 일로 가고 나머지 하나 일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지금 문제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 그랬고 얘가 지금 힌트로 주어진 거다. 자, 그럼 라를 보게 되면 여기 지금 조그만 거 2개 보이지.
니네 그 그림으로는 구분이 될 텐데 요 두 개가 사실 얘야. Y야. 그러니까 Y가 두 개가 지금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정자의 경우에는 X 또는 Y가 두 개인 경우는 여기서 비분리, 이분열 때 비분리가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리자면 X형 색채는 이제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분리돼서 1로 간 거야. 그리고 Y형 색채는 여기로 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2분열이 일어날 때 Y가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가 가야 되는데 Y 두 개가 다 일로 가버린 거라고.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여기에 그럼 나머지 얘는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 지금 스몰 a 라지 b가 있으니까 이쪽에 이렇게 지금 요거가 여기 있는 거지. 스몰 a와 라지 b가 있어서 염색 분체가 나뉘어져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는 여기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있어야 되는 성염색체가 지금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의 경우에 그러면은 얘가 일로 갔으니까 얘 쪽으로는 요 분홍색이 가야 되는 거거든 이렇게. 그리고 여기 A하고 스몰 B가 이렇게 간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일어날 테니까 여기에 X가 이렇게 하나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분홍색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하나 일로 간 거니까 여기에 요렇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나와 다는 안 나와 있지만 너희가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보기를 볼게. 자, 기억. 다의 염색체수 이렇게 물어봤지. 그리고 그거에 나의 염색 분체수 물어봤어. 자,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염색체수 따질 때는 여기 그려져 있는 봐. 지금 총 4개가 그려져 있으면 나머지 42개는 그냥 따로 있는 거지. 안 그려져 있는 것 뿐이야. 그럼 이 42개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니까 여기에 21개 이렇게 간다고. 반씩 나눠져서. 그리고 2분열이 일어날 때는 그 나머지의 수는 변함이 없어요. 이렇게 21개, 여기 21개가 돼서 얘 총 23개가 된 거니까 얘는 정상적인 앤 거고, 얘는 하나, 둘, 세 개에서 21개, 총 24개가 있는 거지, 얘는. 이렇게. 자, 그럼 어쨌든 다의 염색체 수는 23개야. 자, 그 다음에 나의 염색 분체수, 얘. 자, 염색 분체는 염색체 지금 하나당 염색 분체가 2개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염색체 수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거든? 그럼 지금 나는 21개, 22, 23개니까 23개에다 곱하기 2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럼 요거분의 요거는 얼마가 다? 2가 나온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인 거야. 자, 그 다음에 다에는 여기 써놨지? 대립 유전자 A와 스몰 b가 있더라. 맞는 말이네. 니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디귿. 라가 형성될 때 아까 얘기했지. 2분열에서 비분리가 된 건데 우리가 2분열에서 비분리되는 거는 염색 분체가 비분리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디귿 맞는 말이 되겠죠. 염색 분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디귿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더라. 다 맞더라.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또 그 다음에 이제 5번 갑시다. 5번. 자,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자, 5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5번 문제. 해보자. 5번 문제, 5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어떤 사람에서 G 원기세포 기억으로부터 정자가 형성되는 과정을, 자, 이거 가야. 그 다음에 나는 세포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세포 한 개당 대립 유전자 라지 T와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낸 거다. 자, 지금 요게 라지 T고 빗금 쳐져 있는 게 스몰 t야. 자,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T 스몰 t이다. T와 스몰 t는 18번 염색체에 존재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가에서 염색체 비분리는 18번 염색체에서만 1회 일어났으며 그 외 다른 돌연변이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거기 보면 얘를 G원기라고 했잖아. 너희가 이제 세포 분열을 자세히 안 배워서 그런데 내가 이건 계속 얘기했잖아. 얘가 얘 되면 DNA 복제되는 거라고. DNA 복제는 간기라는 시기 때 일어나는 거고, 이 간기라는 시기는 정확하게 G원기, S기, G투기 뭐 이렇게 나뉘어지거든. 그래서 어쨌든 DNA 복제되기 전 단계를 G원기라고 보통은 지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너희는 DNA 복제 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여기에 다른 염색체도 있지만 선생님이 18번 염색체만 이렇게 그려본다 그러면 18번 염색체가 이렇게 있는 거고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T 스몰 T라 있는데 18번 염색체의 라지 T와 이렇게 스몰 T라는 유전자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는 상태인 거야. 자, 얘가 DNA가 이제 복제된 거지, 여기는. 니은은.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일 거야. 그지? 그러면은 DNA가 복제됐기 때문에 얘는 T가 2개가 된 거고 스몰 T가 2개가 된 거야. 여기 봐봐. 기억의 경우에 T가 하나, 스몰 T도 하나. 니은의 경우에 T 2개, 스몰 T 2개 이렇게 DNA 상대량 나와 있지. 내가 이거 염색 분체수 세라 그랬잖아. 자, 그러면 봐라. 정상적으로 분리가 된다고 하면은 이 디귿의 경우에는 자, 요렇게 라지 T만 있거나 혹은 빨간색 스몰 T만 있고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분홍색만 있던지. 그러니까 디귿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경우라면 T만 2개 있던지 혹은 스몰 T만 2개 있던지 이렇게 돼야 된다. 근데 지금 보면은 T도 2개가 있고 스몰 T도 2개가 있다는 얘기는 이렇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이게 2개가 다 들어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수 1분열이 일어날 때 비분리가 됐다는 얘기인 거야, 비분리가. 그래서 언제 비분리가 일어났는지 찾아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비분리가 1회만 일어났다 했으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라지 T가 이렇게 다리 잘라져서 여기 하나 가고 이렇게 요 라지 T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분홍색 다리 잘라져서 하나만 가니까 스몰 T. 그래서 리을의 경우에는 T 하나 스몰 T 하나. 그래서 여기 보면 리을에 T 하나 스몰 T 하나 이렇게 돼 있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보고 아 언제 비분리가 일어났구나를 찾아줘야 되는 거. 이것만 찾으면 답은 쉬워. 자, 그럼 기억 A가 자, A가 누구야? A가 얘잖아요. 자, 얘하고 얘는 똑같다 그랬지? 그럼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M 플러스 1인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 염색체가 18번 염색체라 그랬어. 18번에서만 비분리가 일어난 거니까 18번은 그러니까 내가 있잖아. 정상적인 정자라면 22 플러스 X 또는 Y란 말이야, 이렇게. 근데 18번이 상염색체니까 지금 18번이 하나가 더 많아졌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23이 되고 하나가 더 많은 거라고, 이렇게. 그럼 얘가 정상 난자랑 만난대. 그럼 이거 아까랑 똑같은 얘기 아니냐? 정상 난자는 무조건 X 하나 갖고 있는. 그럼 얘네 둘이 만나면 XX 이거나 XY란 말이지. XXY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클라인펠터는 절대 태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일단 기억은 틀리고. 그 다음에 니은에서 디귿이 만들어질 때 비분리가 일어났네. 니은에서 디귿이 만들어질 때 비분리가 일어났다. 니은은 맞는 말이고. 자, 그 다음에 디귿의 경우. 자, 지금 성염색체 수분의 상염색체 수를 물어본 거잖아. 자, 그래서 지금 니은하고 리을을 비교하는 건데. 자, 니은의 경우, 자, 여기까지는 정상적인 세포랑 똑같은 거잖아. 그러면은 얘가 지금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여기에는 얘네 둘은 18번만 표시한 거니까 XY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디귿이 될 때 얘만 비분리가 되는 거지 얘는 분리가 돼서 X 하나 Y 하나 또는 Y 하나 X 하나 여기에는 성염색체가 X 또는 Y가 하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정상적으로 다 분리가 되는 애야. 그럼 여기도 X 또는 Y가 하나 있는 거지. 그러면 자, 니은의 경우에는 성염색체가 몇 개야? 2개. 자, 그 다음에 상염색체는 얘는 정상적인 애 아니냐. 그럼 이거에다가 나머지 상염색체 고려하면은 우리 성염색체 빼고 상염색체 총 44개 아니야. 그지? 자, 그 다음에 리을의 경우에는 성염색체는 X나 Y 중에 하나만. 자, 그런데 디귿을 거치면서 비분리가 돼서 얘가 만들어진 거니까 얘는 상염색체가 요거가 하나가 더 많은 거지. 요 둘 중에 하나가 더 많은 거잖아.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상염색체는 총 몇 개가 된다고? 23개가 된다고요. 그럼 얘는 22가 나오고 얘는 23이 나오니까 리을이 더 크죠. 니은보다. 그래서 디귿 또한 또 틀린 말이 되겠다 이거지.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또 6번 갑시다. 6번 문제 또 한번 풀어보세요. 6번 문제.
6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6번 문제. 자, 그림가는 사람의 정자 형성 과정에서 성염색체가 지금 비분리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고, 나는 그냥 난자가 만들어질 때 정상적으로 난자가 형성되는 거. 이거 아까 다 얘기한 거다. 뭐 난원세포, 제1난모, 제2난모, 제1극체, 난세포, 제2극체 뭐 이런 거 다 얘기했으니까 이런 건 생략을 좀 하고. 자,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우선 지금 이 가를 보게 되면 언제 비분리가 일어난 거냐면 지금 1분열 때는 자, 여기서 작은 게 y라 그랬어. 작은 게 y, 큰 게 x야. 그래서 지금 1분열 때는 정상적으로 x와 y가 분리가 된 거지. 그리고 보면은 2분열 때 x가 두 개가 쪼개져서 하나는 일로 가고 하나 일로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다 일로 간 거. 이때 비분리가 일어난 거. 비분리가. 그러니까 지금 요 녀석이 자라면 정자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 정자는 정상적인 정자보다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은 거지. 근데 그 한 개가 뭐야? x가 두 개인 거야. x가. 요런 애가 요런 정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난자는 뭐 정상적으로 분리되니까 x가 두 개였는데 1분열 끝나면서 x를 하나씩 갖는 애가 만들어지고, 걔네들이 2분열까지 끝나면 다 x를 하나만 갖는 건데, 이제 정자와 달리 난자는 얘 하나만 난자가 돼요. 그래서 그 수가 다르지. 정자는 겁나 많이 만들어지는데 난자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을 보면은 B에 들어있는 DNA 양은 A의 절반이냐? 이 말을 바꿔 표현하자면은 A에 들어있는 DNA 양이 B의 2배냐 이런 뜻이죠. 아까 내가 무조건 틀리다 그랬지. 염색체 수가 그냥 한 개가 더 많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2배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요. 기억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틀린 거야. 자, 그 다음에 니은. B와 C에 어디 갔어 C? 염색체 수는 같냐? 다르지? B는 어쨌든 정상보다 하나가 많은 거고, C는 지극히 정상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겠죠. 여기 44개가 그대로 있다고 했죠. 이건 22개씩 그대로 쪼개지는 거거든, 반으로. 그럼 얘는 23개인 거고, 얘는 여기 하나가 더 많은 24개가 된 거야. 그래서 B와 C의 염색체 수가 같다 그러면 안 된다. 틀렸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가의 정자, 저 봐봐. 이제 가에서 얘가 요 정자잖아. 요 정자. 지금 요 정자를 생각하면 돼. 비분리가 돼서 만들어진 요 정자랑 정상적인 난자가 만나는 거야. 자, 그럼 어떤 자녀가 태어난다고? 전체적으로 2n 플러스 1이면서 44 플러스 x가 3개인 자녀가 태어나네. 그럼 이거 내가 아까 얘기했지. 요거 무슨 증후군이라고? 초여성 증후군이라고요. 그러니까 디귿, 가의 정자. 그러니까 물론 이 4개 중에 하나란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이 중에서 얘가 정상 난자랑 만나면 초여성 증후군 태어날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디귿이 또 어떻게 된다? 맞는 말이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니? 그래서 디귿만 맞는 말이죠. 뭐 답을 찾자고 하자면 3번이 되겠네. 그죠? 3번. 자, 그래서 뭐 좀 쉬운 것만 사실은 예제 문제라서 쉬운 것만 좀 넣어놓은 겁니다. 절대로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요 정도 수준으로 나오겠구나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이거를 기본으로 해서 비분리해서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너희가 이제 공부량이 좀 쌓여야 되고,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뭐 지금보다 훨씬 푸는 속도도 빨라질 거고 훨씬 더 잘 풀게 될 거니까는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거 연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이제 또 기회가 되면 그때 또 이제 뭐 생명과학을 공부하거나 유전특강을 공부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걸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니까는 일단 겨울방학 때 그렇게 또 고민해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좀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한 4회 정도 지금 유전특강을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자, 요 유전특강 영상 유튜브에 다 올라가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링크를 보내서 복습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클래스룸에다가 내가 그 뒤에 있는 문제들 그 풀이 선생님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그 클래스룸에 들어가서 오늘 내일 중으로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아서 풀이해보도록 하시고, 모르겠는 거는 니네 어차피 다 정규 수업 들으러 오니까 그때 갖고 와서 물어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문자나 전화로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규호가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너 그 규호 같은 경우에는 일요일날 빠진 건 목요일날 할 거야. 목요일. 내가 어저께 엄마한테 전화 드렸거든. 목요일날 1시에 아마 하게 될 것 같고, 내가 그거 오늘 다시 문자가 나갈 거고, 그 다음에 민재나 지윤이 같은 경우에도 돌아오는 수업은 아마 이번 주까지는 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야. 그래서 규호는 목요일날 지난 일요일날 못한 거 선생님이랑 보강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일요일 수업도 실시간으로 다 이번 주까지는 다 실시간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규호를 빼고 민재랑 지윤이는 선생님한테 정기 수업 듣지 않으니까 그건 아마 담당 선생님들이 연락을 주실 거야.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다. 자, 그동안 유전 특강 수업 듣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야, 실시간 수업 한다고 해서 농땡이 피면서 하지 말고 다른 수업들도 열심히 좀 잘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끝!